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요즘 연령층의 관계가 없이 스펙 쌓기가 정말 열풍입니다. 자기 개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근데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놈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새롭게 하소서와 함께 하시면 몇 권의 자기 개발서를 읽은 것만큼 풍성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가 아닐까. 그런데 뇌를 연구를 하다가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신 분 뇌경영연구소 박민수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뇌 연구 연구서들이 요즘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구 서적들이. 근데 뇌 경영 이것은 좀 듣기가 많이 듣지 못했던 용어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만 제대로 살 것인가 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뇌가요. 근데 그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 뇌는 아주 단순하게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우리 삶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실패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업도 실패하면서 실패하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하는 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령 우리가 어떤 기업 또는 공동체, 국가 또는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목표를 잘 추구하도록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뇌도 마찬가지야. 우리 뇌도 특별한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뇌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뇌의 능력 속에 스스로가 그 뇌를 깨달으면서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모두 알아가지고 우리 삶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면 훌륭하고 성공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뇌를 관리하는 것을 뇌경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알 듯도 하고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죠. 우리 뇌는 태어나면서 곧바로 세상을 공부하는 학습하는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학습을 하는데 뇌가 어떤 좋은 정보를 학습을 하면은 뇌가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살아가고 뇌가 좋은 정보를 못 받으면 나쁘게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바로 이게 뇌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뇌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간은 정보로 사고하고 사고로 행동한다. 그 이제 정보. 그럼 그 정보는 뭘까? 바로 삶 속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다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얘기할 때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를 집어넣으면 컴퓨터 좋은 이기가 되지만 그렇죠. 쓰잘데기 없는 거 자꾸 집어넣으면 그게 쓰레기통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두뇌도 비슷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컴퓨터를 만든 거는 우리 뇌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응용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뇌를 인지신경과학자들, 인지심리학자들은 정보 처리 기계다. 이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정보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가지고 또 행동으로 그렇죠. 옮기는. 그게 행동 자체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죠. 우선은 하여튼 좋은 정보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보 처리를 좀 잘해야 되지만. 그렇죠.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속에 기억시키느냐 하는 그 활동이 1차적인 뇌 경영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지금 이력을 보니까 원래 시인이고 국문학자세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무슨 공학 전공하셨거나 막 이런 분으로 아실 것 같은데 춘천교대 총장도 지내셨고요. 예, 아주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 이력들만 봐서는 뇌경영하고 전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대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전자공학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뇌경영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1997년서부터 2001년 2월 말까지 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연구교수로 강의를 쉬다가 2002년 3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냐면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제대로 못 들어. 왜 그러면 제가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제가 5년 동안 강의를 안 하고 있다가 행정만 다루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을 하면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면 아이들하고 저하고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세월이 갭이 있고 연령의 갭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 사표 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표를 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사실은 교수가 늦게 되어서 교수를 많이 못했어. 근데 제가 축자사적 공부해서 교수가 됐는데 그것도 한 7, 8년을 남겨놓고 사표를 내는 건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뇌예요. 그 왜 뇌를 떠올렸냐면은 사실은 20세기 후반에는 전 세계가 뇌를 연구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오10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1998년서부터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뇌 연구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뇌 연구는 주로 의학과 과학 목적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러한 기사를 읽으면서 뇌 공부는 안 하면서 기사를 읽으면서 뇌가 우리 삶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를 목적으로 해서 뇌를 공부하자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 생존의 목적으로 해서 뇌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교수법이 좋은지를 연구하시다가 뇌로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교수법은 제가 교수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교수법 공부한 거 가지고는요 적용이 안 돼요. 왜 남의 이론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조건도 아니고 그렇죠. 그 상황이 모두 다른데 그럼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론을만 알지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천적 이론을 만들려고 내려공부한 거죠. 결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았습니까? 결과가 저도 놀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은 뇌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작동하지 그것만 아는데 저는 뇌가 작동해서 어떻게 이렇게 삶을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뇌를 통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하느냐면은 공부한 것을 외워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 거로 사용해가지고 삶의 가치를 더 고양시키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주입식입니다. 교수도 칠판에다 막 쓰기도 하고 강의를 막 해. 그럼 아이들은 그걸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받아 썼다가 시험 친다 하면 그걸 막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시험 끝나고 나와서 그냥 하얗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뇌를 공부해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뇌에 왜 지식이 필요한지 그럼 지식이 필요한 거는 단순 기억이 아니라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직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스스로 발표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짰어요. 그랬더니 15주 동안 강의를 그렇게 하니까요. 끝날 때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놀랬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첨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총장님들께서 총장 그만두시고는 반드시 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현장에서 필요 때문에 내 연구를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내 연구를 하시다가 보니까 그 작동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까지도 깨달으시게 됐다고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제 집사람을 따라서 억지로 믿음은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니다 말다 그러다가 이제 뇌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왜? 그 성경에는 우리 삶에 귀중한 것이 있으니까 어떤 귀중한 것이 있는지 나도 좀 써먹자.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니까 제 삶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냐?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그죠? 미움도 생기고 뭐 화도 나고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막 다투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총장을 끊었더니 저한테 미워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너무 제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뇌를 공부하면서 뇌가 이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아니까. 그럼 뇌 속에다 무엇인가를 정보를 새로운 걸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치 있는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성경에 무슨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첫 번서부터 그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첫 번째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우주 만물 속에는 인간도 포함되고 자기 자신도 포함되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멸망할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95%가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저 사물들에게 이름을 좀 붙여봐라. 그런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주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먼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언어를 주셨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모든 사물을 정보화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정보화가 됐어. 저는 뇌를 공부하면서 그래 과학을 또 컴퓨터도 일부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 옛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반영되어져 있다. 이런 것이잖아.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고 하셨는데 그 성경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원리부터 먼 비전서부터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뇌는요. 진리를 알려면 진리로 행동하더래. 사고하고 행동. 진리도 정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정보, 특히 복음 정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 정보를 주셨어. 이제 그것이 전부 우리 사고의 도구가 되고 행동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전부가 뇌 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실천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수 있는 것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뭘 기억하려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꼴찌에 맴돌게 됐던 것이죠. 집사람한테 제 큰 무기가 교회 안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가. 그 500조가 되는 무수한 정보들이 그 겨자씨만한 그 확실한 100%의 미움에 전부 종속되도록 돼 있어요.